네, 2주마다 찾아오는 나비 효과 아닌 나방 효과 강성호입니다. 자, 오늘도 이슈 나비 효과 시작할 텐데요. 바로 첫 번째 화면 보면서 주제도 함께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렸을 때 꼭 우리나라에서 국뽕이 차오른다. 이와 함께 나오는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Do you know 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박지성? Do you know 봉준호? 기생충?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더 나아가서 Do you know 매일경제TV? Do you know 도토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한식도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날 때 많이 하는 말이 Do you know 김치? 또 불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Do you know K 라면? 바로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라면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밑에 화면만 봐도요, 우리가 라면 먹을 때 화면은 거의 대체로 국내 남자 배우가 CF에서 라면을 시원하게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실까요? 외국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농심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라면은요, 요즘 MZ 세대들에게 엄청 인기를 얻고 있는 불닭볶음면입니다. 맵기로 유명한 라면인데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에게 불닭볶음면 챌린지라고 해서 이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지, 빨리 먹을 수 있을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챌린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 K라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글로벌 인기와 시장이 전반적으로 넓어지면서 자, 이번 2분기에서 라면 업계, 라면 제조사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200% 매출액 증가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200% 영업이익까지 더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자, 라면 업계들이 이렇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오를 수 있었던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P와 Q가 늘었을 때 우리가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다고 얘기하죠. 전반적으로 Q가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함께 늘어날 수 있었던 건데, 그 세계화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K 콘텐츠, K-팝 그리고 K-푸드의 콜라보레이션이 형성이 된 겁니다. K 콘텐츠, 이 K-팝 선배들과 함께 K-푸드가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 기생충 한번 볼까요? 기생충에서 뭐가 가장 핫했나요? 짜파구리가 엄청 핫했습니다. 기생충과 짜파구리. 제가 알기로는 여기 PPL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짜파구리 회사 측에서는 그 어떤 PPL보다 최고의 효과를 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간 짜파구리고요. 자, 그리고 불닭볶음면의 삼양입니다. 삼양은 지금 BTS의 공식 스폰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한테 인기가 많은데 BTS 버프를 받으면 더 함께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라면 하면은 남성 그리고 이성이 서로를 꼬실 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K푸드, K라면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K푸드 매수하실래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빨리 사고 싶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제 자료 함께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K푸드 지금 우리가 사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면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면은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이 유탕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튀기고 말린 라면, 바로 유탕면이라고 하는데, 겉면은 생면 건조, 말 그대로 건조를 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먹는 라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9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먹고 있는 라면이겠죠. 자, 이제 더 중요한 라면의 주 원료, K푸드 라면의 주 원료는 어떤 것인지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를 넘게 차지하는 게 소맥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게 팜유류, 그리고 감자 전분, 기타 등등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소맥분, 여러분 다 아시죠? 밀가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가루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 팜유류, 유자가 들어갔습니다. 기름입니다. 그래 감자 전분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K푸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인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국산 원료
이 라면에 들어가는 국산 원료는요, 단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해외에서 갖다 쓰는 원료로 우리나라 K푸드 라면을 만든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해외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어떨까요?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곡물 가격 추이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곡물 가격이 언제 갑자기 급등했는지 딱 보이실 거예요.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이 라면에 들어가는 주 원료가 됐습니다. 소맥과 옥수수 가격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이 파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그리고 공급망 부족과 함께 수출을 금지하면서 함께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라면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파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원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냐?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2018년에도 라면 가격을 한번 오르긴 했었는데요. 이 서민 음식이라고 불리던 진라면, 진짬뽕도 가격을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과 작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라면들은 이제 9%에서 10%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때 와, 서민 음식까지 이렇게 올라다니 진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긴 하구나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을까, 어떻게 좋아졌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아까 화면에 전화면을 다시 한 번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화면에서 러시아 곡물 가격이 이만큼 치고 올라간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지금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소맥, 옥수수, 팜유 등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스포가 됐었는데 다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손바닥 뒤집기로 정부에서는 밀가루 가격 내렸잖아. 그러면 라면 가격도 내려야지. 올린 거 그대로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라면 제조사들은 또 이길 수는 없겠죠. 바로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 우와. 자, 농심에서는 대표 라인업 신라면, 새우깡 등을 4.5%에서 5% 인하했고요. 여기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삼양에서는요, 삼양라면, 간짬뽕을 4.7% 인하했습니다. 오뚜기는요, 스낵면, 진짬뽕, 그리고 평균 5%를 인하했는데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농심은 그렇다 치더라도 삼양, 제가 앞에서 계속 불닭볶음면 얘기를 했는데 불닭볶음면 가격은 안 뺀 건가? 오뚜기 하면 뭐 생각나세요? 진라면이 없잖아요. 이건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을 보면요.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라면 값은 여전히 비싸다. 진라면 가격 뺀다더니 그대로던데? 이렇게 좀 꼼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에 따르면은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리도 얼마 전에 가격 올렸었잖아요. 밀가루, 팜유로만 라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면 먹을 때 중요한 거 스프죠. 스프 들어가는 포장지도 가격이 올랐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생각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라면 업계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다시 안정화된 곡물 가격이 지금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매크로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러시아에서 다시 한번 좀 딴지를 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팔고 있는 이 곡물들 가는 루트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 1년 동안은 사실 이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됐었는데요. 러시아는 이것을 이제 외교 카드로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인접 지역인데요. 흑해입니다. 이 흑해를 길을
러시아가 막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배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거든요. 이 길을 막는다는 게 러시아의 현재 전략입니다. 이 길이 막히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육로를 통해서 곡류를 팔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팔 수 있는 곡물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곡물협정이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곡물협정이 현재 곡물 가격에 줬던 효과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곡물협정을 전후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 기대감에 곡물 가격이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 수치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흑해 곡물 협상이 중단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인플레이션 다 잡아놨더니 다시 한번 리인플레이션이 되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국내 라면 제조사들이 어떤 루트를 루트를 거쳐 왔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물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 제조사들은 지금까지 원가 압박에 좀 시달리게 됐죠. 그랬더니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P와 Q 중에 P를 올려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보셨지만 라면 제조사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잘 튀어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가격 인하 이미 들어갔거든요. 자, 가격 인하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은 라면 제조사들은 지금 어떨까요? 다시 한번 또 실적이 감소되겠죠. 그리고 주가는 또 하락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걸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건가? 이게 주식의 펀더멘탈에 맞는 건가? 가격 하나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라면 제조사들의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한지 제가 제조사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면 대표 3사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장단점을 좀 봤었는데 이 장단점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회사는 그래도 미래 비전이 있겠다라고 딱 보입니다. 자, 농심부터 한번 볼까요? 농심, K라면주의 대장 중에 대장입니다. 내수며 그리고 해외 매출이며 딸리는 게 없습니다.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고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으로 꼽자면 최근에 신라면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것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뚜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뚜기는 라면 외에도 잘 파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케찹이 바로 오뚜기 케찹이겠죠. 그리고 3분 요리는 다 오뚜기의 차지겠죠. 그 외에 소스, 컵밥 거의 오뚜기의 라인업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뚜기의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100%에서 10%가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거의 내수라고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삼양은요, 해외에서 인기가 1위고요. 거의 대부분이 해외 수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불닭볶음면 원툴 아니냐. 라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톱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 농심과 삼양에 모두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해외 매출이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펀더멘탈이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파는 매출량을 늘려야 이 기업들도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원가 부담엔 수출이 답이다로 이렇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3사는요, 주가도 상당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먼저 농심 볼까요? 농심 차트만 봐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가운데 삼양입니다.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이렇게 해외 매출이 적은 오뚜기는 이게 이번 주 수요일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주르륵 내려가고 있죠. 실적과는 별개로 지금 일단 그 뒤에 가이던스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K푸드는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저도 자료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핫도그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코리안 핫도그라고 해서 아예 콘도그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사담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거리에 많이 나와 있는 명땡 핫도그 아시죠? 네. 자, 명땡 핫도그가 LA에도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한국인 알바생이 해외 가수, 유형 셀럽이 우리 가게 지금 단골이다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인기가 바로 많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구글 트렌드 검색만 봐도 자, 콘도그라는 검색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기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도 이 틱톡, SNS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치즈를 쭉 찢어 먹는 걸 즐겨 하나 봐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현재 추세, 트렌드가 되면서 이렇게 핫도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도그 관련 종목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아니 토토주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더라고요. 바로 박근호 매니저의 우양인 건데요. 자, 국내 핫도그 점유율 50%고요. 지난 2년간은 우리가 우양은 캐파 증설을 많이 했었고 그동안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원가 부담에 잘 버텨왔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이 투자를 모두 회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양도 최근에 차트가 정말 잘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넥스트 K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K 라면, K 뭐 만두, 그리고 핫도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자, 다음 K푸드는 무엇일지 우리가 미리 한번 알면 다음에 투자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리면서 오늘 이슈 나비효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아나운서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네,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 나와서. 우양 최고죠? 네. 예.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마무리를요. 네. 넥스트 K푸드는 과연 무엇이 될까? 사실 우양 차트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양을 지금 들어가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넥스트 K푸드는 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게 더 투자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 분은 각자 어떤 게 좀 유력할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은 것 중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새로운 뭔가를. 새로운 푸드. 너무 새로운 어려운가요? 푸드요? 네. 저는 요즘 보는 것 중에 일단은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게 있어요. 탕후루라고. 그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지 않아요? 그래요? 나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 우리나라 아니 강남에 갔더니요. 너무 나무젓가락이 정말 이만한 양동이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단 걸 다 먹었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우리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마탕 있잖아요. 고구마 마탕. 그것도 탕후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탕후루가 혹시 가지 않을까. 설탕 녹이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탕후루. 네. 탕후루 관련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혜리님은요? 저는 무조건 떡볶이. 떡볶이. 맞아요. 왜냐면 가능합니다, 요새 이거. 떡볶이가 뭐 매운맛도 있고 네. 마라 맛도 있고 뭐 맞아요. 로제 맛도 있고 맞아. 짜장 떡볶이도 있고 네. 뭐 어린아이부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즐겨 먹는 떡꼬치, 떡볶이 이런 게 최고지 않을까. 대체로 점포, 밖에 있는 점포에서 파는 음식들이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은요? 요즘에 좀 약간 잠잠한데 한때 SNS에서 굉장히 핫했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 과자 있죠. 네. 국산 과자가 외국 그 사람들이 이제 먹어보고 본인들 자국 과자들은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K-팝 스타들이 이제 지민 씨가 불닭볶음을 한 번 먹고 나서 이제 완전 빵 최근에 친 맞아요. 것처럼 이 과자들도 물론 지금도 많이 수출하긴 합니다만 어떤 좀 약간 킬러 컨텐츠를 갖고 있는 과자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초코파이가 넘사벽이긴 하지만 네. 맞아요. 셋 다 좋은 것 같고 저는 소주 어떨까? 소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하이볼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이볼이 일본 걸로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 비슷한 걸 우리나라가 좀 만들어내면은 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넥스트 K푸드 우리 네.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타자를 한번 다음 타자를 예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식품주, 라면주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라면주들이 대체로 경기 방어주에 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근호 매니저님 봤을 때 지금 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막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라면 3사가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합니다. 사실 경기 침체는 경기가 좋았을 때 오는 건데 저는 한 10년 동안 미국 경기나 우리나라 경기가 뭐 좋다라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식품주들이 언제 돈을 많이 버냐면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너무 잘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명분이 필요하니까 우리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가격 올린다라고 했을 때 원재료 가격은 이게 공급이랑 수요는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무조건 내려온다고요. 그런 요 차이를 갖고 이제 식품주들이 돈을 버는 건데 정부에서 좀 약간 내리라고 압박을 해서 내리긴 했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래서 라면 관련주 질문이 뭐였죠? 경기 방어주, 라면 경기 방어주니까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경기 방어주는 무겁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주식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칠성이나 무슨 뭐 빙그레나 뭐 맞아요. 농심이나 삼양식품 이거 사서 뭐 올라가겠어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고정관념이긴 한데 이번에 좀 깨고 많이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식품주들이 경기 방어주 플러스 실적 뭐 호조 이걸로 굉장히 좋은 느낌이고 저는 좀 더 오뚜기는 좀 약간 제외를 하고 삼양식품과 농심은 방향성은 같은데 농심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삼양식품은 좀 약간 급등락이 좀 있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오른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라면 3사 종목들이 진짜 무겁기로 유명한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 것들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듣고 싶은 말을 뭔가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졌고요. 예. 자, 이어서 황봉임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식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테마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함께 뭐 닭고기면 닭고기, 돼지고기면 돼지고기, 수산도 오히려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테마가 지금 너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무섭지 않을까? 저도 투자하기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항상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은 대체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대체제가 뭘까? 뭐 육류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아직 결과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육류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K푸드가 그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 한 끼 식사로 도넛을 많이 먹었는데 요거 갖고 양이 안 차거든요. 근데 라면이 딱 나왔네? 라면은 한 끼 대용으로 드시고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한 끼 대용 그리고 지금 혹시나 전혀 결은 다르지만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을 제가 처음 먹은 게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50이 넘은 이 나이에도 라면을 좋아해요. 맞아요. 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죠? 맞아요. 그럼 과연 저 유럽이나 미국 분들도 과연 이거를 계속 좋아할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 라면이 오히려 더 대체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여기에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해물라면도 있어요, 사실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안 드실 거잖아요. 라면이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가장 예. 좋아하는 라면 하나씩 얘기해 보기로 할까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강성 아나운서부터. 저는 오뚜기는 진라면. 진라면. 좋죠. 하는데 호불호가 없습니다. 매운맛, 집에서 먹으니까 순한맛. 그냥 따라 맞아, 먹는 맞아. 거. 예. 우리 혜리 씨는. 저는 안성탕면. 맛있어요. 매운 걸 못 먹어서 안성탕면으로 갈아탔습니다. 저는 역시 남자라면. 그 마늘 맛이 좋아요. 남자라면 남자라면이라고 있어요. 모르는구나. 저는 또 그냥 웃기시려고. 아니 남자라면 있어요. 저는 뭐 씻는 거 싫어해서 그냥 사발면을 먹는데 육개장 사발면. 그게 진짜 최고죠. 네. 저 오늘 먹고 왔습니다. 아침에 아침 방송 전에 목 풀 때 딱 좋은 거라서 네, 먹고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마무리 해봐야겠죠. 지금 우리 식료품주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지 박근호 매니저님 통해서 좀 인사이트 얻어보고 네. 싶습니다. 지금 그 인이어가 같이 들어와갖고 네. 잘 안 들렸어요 질문이. 네. 매니저님 식품주 죄송합니다. 종목 주세요. 식품주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저는 지금 나온 거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께서 우양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른 게 아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1년 내내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이제 작년에 그
작년에 안 좋은 시장에서 우양이 항상 유지해주던 가격대를 작년에 떨어지고 이제 회복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하나 고른다라고 하면 사실 뭐 테마도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어떤 지금 그 핫한 트렌드 중심에 있는 저는 우양이 가장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론은 우양. 우양. 예, 그래요. 자, 오늘 강성호 아나운서가 이 넥스트 K 푸드를 또 얘기하면서 또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은 그래도 가는 게 간다 우양을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한테 박수 쳐주시고 강성호 아나운서 2부 네. 우문연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